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동경희대병원 H롱고입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날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코 막히는 분들 힘든 계절 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코 막힌다고 하면 비염도 있는데 이 축농증도 굉장히 우리 코를 막히게 해서 힘들게 하시잖아요. 저희 오늘은 이 축농증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저희 병원의 이비인후과 이건희 교수님 모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강동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지금 현재 과장을 맡고 있는 이건희라고 합니다. 교수님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축농증 때문에 저희가 네네. 교수님을 모셨잖아요. 제가 이 오늘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또 저는 이제 교수님께 항상 비염 때문에 진료를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코 막히는 거 좀 어떻게 좀 두 개가 다른지부터 좀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비염하고 축농증은 이제 증상이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코 막히는 증상이 이제 공통된 증상이다 보니까 네. 좀 구분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코 막힘 말고 더 추가적인 증상을 보면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염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제 만성 비염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코 막힘에 더해가지고 되게 뭐 코가 가렵다든지 재채기를 많이 한다든지 네. 또 코뿐만 아니라 눈도 가렵다든지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증상보다는 네. 코가 막히면서 코가 이제 목 뒤로 많이 넘어간다든지 또 냄새 맡는데도 많이 지장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네. 코 막힘 이외에 어떤 증상이 있냐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방금 이제 이런 증상들과 네.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나 만성 비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보통 비염은 알레르기 때문에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축농증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이제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은 네. 보통 정상적으로도 코 안에 이제 안면골이 있고 안면골 안에 빈 네. 공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우리가 부비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렵게 얘기해서 그 부비동 안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제 이게 다 배액이 돼서 네. 목구멍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쪽 그 입구부가 막히게 되면 네. 그게 쌓여가지고 보통 하수도에 이제 고인물들이 썩듯이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염증 등 각종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성 축농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비동의 그 입구부에 네. 막혀지고 염증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되도록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조금 제 입장에서는 신기한데 이 비어있는 부비동이라는 곳에 콧물이 그럼 계속 항상 꼭 꽉 차 있다고 봐야 될까요? 꽉 차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 부비동이 있으면 부비동을 이제 점막이 네. 위에 덮여 있고 그 점막이 자연스럽게 이제 점액이라는 걸로 코팅이 돼 있는데 네. 그게 모여가지고 이제 뭐 콧물이 되고 코 뒤로 넘어가는 분비물이 될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걸 인식을 못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인식을 네. 못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감기가 됐건 축농증이 심하든 간에 그런 점맥들이 이제 뭉쳤다가 넘어가게 되면 그 양이 많아지고 네. 또 냄새도 고약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꾸만 코가 목 뒤로 넘어간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보통 뭐 수술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약 먹어서 좀 치료가 되는 편일까요?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만성 축농증은 이제 축농증 증상, 예를 들어서 아까 코 막힘, 뭐 콧물, 또 코가 목 뒤로 많이 넘어가고 네. 머리도 아픈 두통도 좀 있을 수 있고 냄새 맡는데도 이제 지장이 있고 이런 점들이 한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그걸 이제 만성 축농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반대되는 급성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네. 그리고 감기 걸린 이후에 또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네. 그런 급성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우리가 되게 가능하고 또 많이 이용을 하는데 네. 이미 3개월 정도가 지나버리면 사실 약물만 가지고는 치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따라서 네. 만성 축농증이 있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전혀
약물을 통해서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인다라고 하면 네. 수술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은 어떻게 좀 간단한 편일까요? 아니면 좀 어려운 편일까요? 수술은 일단은 최근에는 네. 저희가 보통 수술할 때 네. 그 내비게이션 장치를 이용을 해서 네. 수술 전에 이제 환자분들이 찍으신 그 CT를 네.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그 내비게이션 장비를 이용해서 어디 문제가 있는지를 콕콕 집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안전하고 네. 빠르게 이제 수술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네. 옛날보다는 확실히 수술 기구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치료도 좀 덜 하고 네. 그리고 환자분 수술 이후에 통증이나 불편감도 훨씬 덜해졌기 때문에 네. 이 수술 자체가 아마 크게 부담은 안 되실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들어보니까는 이런 충농증 수술도 요즘에는 풍선 카테타 네. 이런 걸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네. 듣기로는 예전에 이제 척추 신경 이런 데 풍선 카테타로 뭐 감압수라고 이랬었는데 그런 걸 충농증에 또 쓴다고 하는데 네. 좀 어떻게 그러면 진행이 될까요? 풍선 카테타를 이용한 충농증 수술은 네. 사실은 뭐 최근에 이제 시작된 건 아니고요. 네네. 굉장히 오래된 경험하고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모두의 그 만성 충농증이 네. 뭔가 자연스럽게 뚫려 있어야 될 부분이 막힘으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말씀해주신 그 풍선 카테터를 이용해서 네. 딱 막혀 있는 부분을 이렇게 크게 벌려가지고 뚫어주는 겁니다. 그거 부분을 뚫어줌으로 인해서 네. 아까 자연적으로도 원래 부비동이라는 부분에서 콧물이 생겨서 목 뒤로 넘어가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정상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구멍을 크게 뚫어줘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풍선 카테터를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냥 그 이용하지 않는 수술을 했을 때보다는 네. 훨씬 더 이제 제거하는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빨리 수술 이후에 회복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제가 이거 하나 이제 궁금한 건데 길을 넓혔으니까 다시 좁아들거나 이렇게 좀 재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풍선 카테타 수술한 이후에 네. 그 재발하는 경우도 사실 있긴 있는데 네네. 그게 풍선을 넣었다가 빼니까 구멍이 다시 작아져서 네. 바로 재발된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 풍선 자체가 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볼 수 있는 그런 풍선을 넣는 게 아니고 네. 그 풍선 자체가 굉장히 딱딱한 풍선을 넣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풍선 자체에 굉장히 높은 압력이 걸려가지고 네. 그 유지해서 뭐 1분 정도 유지하게 되면 네. 그 구멍이 충분히 열린 다음에 바로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풍선 카테타를 이용을 해서 수술한다고 하더라도 네. 당연히 재발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그 확률 자체가 풍선 카테타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수술을 했을 때보다 그럼 엄연하게 높으냐?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이 풍선이 굉장히 단단한 좀 네네. 터널 확장 거의 이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풍선이라고 좀 생각하기보다는. 네네. 만약에 이제 재발해서 재수술을 할 경우에는 또 똑같이 풍선 카테타 수술을 받을까요? 아니면 아예 뭐 다른 시술이나 이런 걸 할지? 그거는 이제 환자분이 재발됐을 때 상태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슨 이유로 다시 재발을 했는지. 네.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풍선 카테타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하면 네. 굉장히 그 적응할 수 있는 경우가 좀 한정이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적응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재발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다시 또 풍선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이제 뭐 여러 번 받는 거에 뭐 큰 문제나 이런 건 없는 거네요. 네, 이거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일반적인 수술을 했을 때보다 부작용이나 이런 게 훨씬 적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수님 그러면 요거는 보통 한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아이들이 이제 만성 축농증이 생겨가지고 많이들 병원을 찾게 되는데 네. 아주 어린 아이한테는 어차피 어렵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 친구들이 안면골도 계속 커가는 이제 과정에 있고 네. 말씀드린 그 부비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커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이제 저희가 수술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적어도 10세는 넘으면은 이런 수술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10세 이전에는 말씀드린 부비동도 너무 작고 네. 하기 때문에 이 풍선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에 좀 적응이 조금은 제한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항상 이제 여쭤보는 이 일상에서 좀 어떻게 좀 예방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때 이제 방송부터 해서 코세척, 막 코세척하는 막 기구도 있고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저도 실제로 집에서 식염수 사서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비염에는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축농증에도 좀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축농증에서는 바로 효과를 내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축농증이라는 게 안에 뚫려 있어야 될 부분이 막혀 있으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막혀 있는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밖에서 이제 세척을 하고 할 때 물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그 부분이 막혀가지고 네. 물이 들어갈 수 없거나 효과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풍선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 자체가 아까 입구부를 크게 좀 뚫어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뚫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세척이 엄청 많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코 축농증 때문에 수술을 하신 환자분들한테는 네. 거의 모든 환자분들께 코 세척을 권유를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수술 전보다는 수술 후에 더 크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코 세척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척할 때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그 온도가 점막에 있는 선모들의 운동을 좀 더 자극해주는 측면을 생각한다고 하면 네. 온도를 좀 미지근하게서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한 이후에 세척하는 게 전보다는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용액의 성질보다는 그 온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희 이비인후과 이건희 교수님께서 이 축농증에 대해서 말씀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